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한 해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퍼져서 그 해를 상징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단어를 올해의 단어라고 합니다. 각국의 여러 단체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합니다. 세계적인 사전인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기후 비상사태, 클라이밋 이머전시를 선정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응급 상황을 이머전시라고 합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기후 비상사태가 올해 가장 눈에 띄고 중요하게 토론된 용어 가운데 하나였답니다. 검색수도 100배가량 늘었답니다. 실제로 4월 스코틀랜드를 시작으로 캐나다와 프랑스, 호주 등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가 아닌 기후 비상입니다. 300여 개 환경단체들의 연합체인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상 상황은 시민단체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전 인류가 나서야 합니다. 너와 내가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툰베리가 돼서 정책 결정자들과 기업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움직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세종시에 있는 한 군부대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규모 폭발에 주민들이 놀랐고 현재까지도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통시장과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장날을 맞은 시장에서 불이 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근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이 같은 겨울에 가장 많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충남 지역에서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의 47%는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가로림만 일대에 저수온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초 가로림만 일대 수온이 주의보 발령 기준인 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수온에 취약한 품종은 조기 출하하고 양식장 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 선거구 분구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충남형 해양신산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부나무 역간척이 구체화됐습니다. 역간척 사업으로 전국 최대인데 계획대로라면 2027년이면 부나무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보령의 발암물질 등 유해 대기물질을 측정하는 장비가 처음 도입돼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앞다퉈 친환경차 도입에 나선 가운데 당진시가 수소전기차 도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의 관건인 수소 충전소가 세워졌기 때문인데 내년까지 1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대전 지역 빈집이 6천 가구에 육박하며 절반은 구도심인 동구와 중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세종시에 있는 한 군부대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났죠.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이 대규모 폭발에 주민들이 많이 놀랐는데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1시쯤 세종시 북악면의 한 군부대 보급창고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요. 소방차 40여 대와 인력 8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군부대 소방차와 군 소방 인력까지 투입돼 진압을 벌였는데 문제는 불이 난 창고 안에 리튬 배터리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불길을 잡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인명피해는 없었다고요?
네, 다행히 군 당국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자동 화재 감지기로 불이 난 걸 비교적 신속히 파악한 덕분인데요. 다만 새벽 시간대에 폭발음이 크고 불길이 세서 인근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새벽 6시쯤 큰 불은 잡았다고 하는데요.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완전히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군수창고의 화재.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불이 났군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또다시 한 해를 넘기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대전교도소를 대전시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건 2017년 말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도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위탁받은 건 LH인데요. LH가 당초 교도소 부지와 이를 포함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 사업까지 진행해서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1월에 정부가 지금의 교도소 부지를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하면서 LH 당초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쟁점은 어떤 거죠? 네, 수익성을 따져야 하는 LH는 주거용지 비율 여부 등을 놓고 대전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답보 상태인데요. 대전교도소 부지가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대전시는 교도소가 이전하면 이곳에 첨단 기업이 모인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게다가 개정된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위탁 개발 방식은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개발 부지를 사고 팔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부지 매각도 진행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LH 입장은 어떤 건가요? LH는 사업 방식 특성상 토지 이용 계획이 우선 확정돼야 그에 따른 개발 이익금을 추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새 교도소 완공 목표는 2025년인데요. 대전시와 LH는 내년 4월까지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화된 게 전혀 없어서 이전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산업 용지가 부족한 대전시로서는 정말 이게 노른자의 땅입니다. 제대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겁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그 당진시가 수소 전기차 이 도입을 선도하고 있다고요. 네, 수소 전기차 충전 비용은 1kg에 8,000원 정도로 6kg을 완충하면 600km를 주행합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빨아들이는 산소와 저장된 수소를 태워 전기로 만든 다음에 동력으로 활용하는데요. 공기 중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공기청정기 기능도 합니다. 당진시가 내년까지 이런 수소 전기차 100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당진시는 어떻게 해서 수소 전기차 보급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거죠? 당진시가 충남의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수소 전기차 보급에 나선 건 지난 10월 문을 연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 덕분인데요. 컨테이너에 수소 탱크와 압축기 등 충전에 필요한 기계를 갖췄는데 이동식으로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설비 안전성 검증 기간이라 공공기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일반 차량도 충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이 충전소 설치 비용은 어느 정도 되죠? 일반적으로는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때 50억에서 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의 경우에는 일반 충전소 3분의 2 정도인 30억 정도면 세울 수 있습니다. 앞서 당진시는 충남에서 두 번째로 전기버스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서 환경 문제도 잡고 수소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기후 비상이랍니다. 이런 친환경 차량들 빨리빨리 보급이 돼야 합니다. 화재 외에 다른 큰 사건 사고 있었나요? 예, 밤사이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예, 뉴스브리핑 한솔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천안 신창 병점 구간을 운행 중인 경부선 급행전철의 운행 횟수가 평일 기준 34회에서 60회로 26회 늘어납니다. 또 이용 수요가 많은 금정역에도 급행전철이 새로 정차합니다.
세종시가 취업, 취약계층과 일시적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월 1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서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충청권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한 부여군이 농민수당 19억 원과 농업환경실천사업비 56억 원 등 총 75억 원을 13,000여 농가에게 농가당 60만 원씩 부여군 전자화폐인 굿드레페이로 지급합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중소기업에 300억 원 규모의 특별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다음 달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연이율 0.75%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 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 기념회 등 선거 관련 활동이 늘어 단속을 강화한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담당 선관위나 국번에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여군이 시내버스 이용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손을 들거나 도로변까지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승객이 벨을 누르면 버스기사는 전광판을 확인하고 정차하는 시스템인 타요벨을 시범 운영합니다. 우선 부여중학교 앞 2곳과 쌍북리 6교 앞 2곳에 설치했습니다. 부여축협은 남면 삼용리에 가축시장을 현대화했습니다. 편의시설은 물론 염소 경매장까지 갖췄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밤부터 곳에 따라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전, 세종 10도, 천안 8도 등 7도에서 11도로 평년 기온보다 높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로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공주 공산성 발굴조사에서 대규모 토목공사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공주시와 공주대학교 박물관은 공산성 쌍수정 일대 추정 왕궁터 발굴조사를 통해 왕궁지를 출입하는 길과 왕궁지 관련 시설을 만들기 위한 국가주도의 대규모 토목공사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공주 공산성의 백제시대 대규모 토목공사 확인과 관련해 공주대학교 박물관 이현숙 실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숙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현숙입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주 공산성에서 이 백제시대 대규모 토목공사 흔적이 확인이 돼서 학교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먼저 이 공주 공산성이 어떤 산성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공주 공산성은 우리나라 고대 삼국시대의 백제가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만든 백제시대 왕궁성입니다. 그 역사성이 문헌과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어서 일찍부터 사적시 이후로 지정된다거나 아니면 2015년에는 세계유산 백제 역사유적지구로 등재된 백제 왕도 핵심 유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는 유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웅진시대 백제의 왕궁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강하게 네네네.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이 공산성은 웅진시대 이젠 백제 왕실의 왕궁이었다고 추정이 되면서 2018년 6월부터 공주시하고 공주대 박물관이 이 발굴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죠. 예, 2018년 6월부터 지금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공산성의 쌍수정 일대 추정 왕궁지를 출입하는 길, 또 왕궁지 관련 시설을 만들기 위한 국가가 진행한 대규모 토목공사의 흔적이 이번에 발견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산성의 쌍수정 일대가 백제시대 추정왕궁지로 알려져 왔지만 이 추정왕궁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왕궁터가 좁다거나 왕궁의 격에 맞는 시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있어 왔습니다. 네. 아마도 이것은 왕궁지 일대의 지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현재 추정왕궁지로 올라가는 길도
1932년에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 백제시대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다행히 이번에 발굴 조사를 통해서 추정항공지 일대의 평탄대지가 이미 백제시대에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통해서 만든 것이고 네. 왕궁지 동쪽에 문궐과 같은 기둥열을 갖춘 대규모의 어떤 진입시설이 있고 현재 쌍수정에 있는 높은 대도 이미 백제시대의 안반을 깎아서 백제시대에 만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 쌍수정이라면 지금 금강 건너편 쪽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정자 네네, 유곽을 얘기하는 조선시대 거죠. 인조가 앉아 있었다고 하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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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단이 찾아낸 이 출입시설은 문궐 형태로 네네. 양쪽에 성토다짐을 한 구조라는데 이 예. 문궐 또 예. 성토다짐이 어떤 말인지 예.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문궐의 사전적 의미는 대궐의 문 혹은 네. 궁 같은 곳의 문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대규모의 문궐 시설이라는 건 결국 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네. 현재까지 고대 삼국에서는 공산성에서 공산성의 백제시대 왕궁터에서 처음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토다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흙을 쌓아 올려서 네. 뭐 달고나 방망이 같은 거로 단단하게 찍고 다져가지고 쌓아 올리는 이런 것인데 일반적으로 토성을 만들거나 건물의 기초를 만들 때 이 집안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토목기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판축형 기법이라고. 네, 판축은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다지는 거고요. 예. 성토는 흙을 쌓은 다음에 예. 절구를 찢듯이 방망이로 눌러가지고 다지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문궐이라는 용어는 그 네. 왕이 사는 그 궁의 문에만 붙이는 용어군요. 네네네. 예. 그 네. 삼국시대 것 중에서는 유일하게 발견이 됐다 이거죠. 네. 예. 이 성토다짐으로 이루어진 문궐 시설이 그 대궐 같은 시설로 추정이 가능하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공주 공산성이 왕의 피난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시에 잠깐 그 기거하는 피난처라기보다는 왕이 거주했던 왕성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요. 네네. 사실 그 중국의 기록에도 공산성은 왕궁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백제 웅진천도가 한성이 고구려에 의해서 함락된 상태에서 옮겨온 도읍지라는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서 피난처이자 임시 도읍지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네. 그리고 웅진 왕도가 있었던 공주 시가지는 이미 오랜 시간 역사의 문화층이 퇴적되면서 백제 시대 때 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죠. 다행히 무령왕릉이나 공산성 같은 그 유적을 통해서 그 백제시대 문화를 알 수 있는데 이번에 조사된 대규모의 토목공사로 축조된 문궐시설은 대단위의 인력을 동원하는 공공건설 사업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네. 국가 권력의 행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문궐시설과 같은 흔적을 통해서 백제시대 왕궁과 같은 최고 권위 건축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웅진도읍기 백제 왕이 거주했던 왕궁성으로서 공산성의 역사의 정체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대규모 성토 다짐이나 외벽 보호시설 같은 토목 구조는 네. 그 한성도읍기의 왕성인 풍납토성에서 확인된 이래 네. 이 최대 규모의 백제 토목공사 흔적이라고요? 네네네. 이미 우리는 한성도읍기의 백제가 풍납토성을 축조하면서 네. 연인원 한 138만 명을 투입하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이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 공산성 내 왕궁지의 문궐시설에서 확인된 성토다짐과 같은 토목공사는 동서 길이 50m에 남북 넓이 약 36m 이 범위를 흙을 3.5m 높이로 쌓아서 다진 대규모의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좀 애매한데 네. 이걸 면적으로 산출해 본다면 통로를 중심으로 남북 양 옆에 한 300평 이상의 그 시설물을 흙을 쌓아 올려가지고 대를 만든 겁니다. 이 정도의 어떤 토목공사를 시행한다는 거는 대규모 국가의 어떤 그 인력 동원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데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성토다짐이 네. 지형 경사면을 계단상으로 깎아낸 다음에 네. 이제 흙을 쌓고 다지고를 반복해서 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흙다짐의 두께층이 한 20cm 단위로 아주 조밀하게 다져져 있는데 네. 이 다져져 있는 기법을 현재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에 제시하고 있는 성토다짐의 그 공법하고도 아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선진적인 기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기존의 자연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파낸 뒤에 네. 그 위에 이제 성토를 하는 기술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예, 지금도 그 기술은 쓰이고 있다. 네, 지금도 그 기술을 쓰고 또 하나는 네. 다졌을 때 네. 이제 사람 손으로 다지는 경우에는 적어도 20cm 이상의 두께로 다지지 않고 계속해서 시루떡 있잖아요. 네. 시루떡처럼 단단하게 20cm 내외 간격으로 다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 쓰이는 방법도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기법이 우리나라 고대 시대부터 네. 이용됐다는 것도 증명이 된 거네요. 네네네. 예. 이번 발굴 조사는 공주 공산성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고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시 도시라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네. 왕궁의 존재를 구체화할 수 있는 문궐, 즉 대궐과 같은 시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백제가 안정적인 국가 기틀을 재정비한 웅진기 왕궁터의 존재를 구체화시킬 수 있게 됐고, 네. 무령왕대 갱이강국이라고 해서 중국에 사신을 보내면서 이제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선언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사비로 천도할 수 있는 백제의 국가 기틀을 재정비하는 것이 웅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이런 어떤 웅진에서 이루어진 백제의 역사적 상황을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것이 한성에서 웅진 그리고 사비로 변화해가는 중요한 역사의 단계로서 웅진 도읍기를 선입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거짓자료를 제시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제의 역사 중에서 무령왕릉에 걸맞는 네. 그런 왕궁이 공주에도 있었다. 네네네. 이렇게 강하게 그 증명을 해주는 그런 발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27일이었죠. 그 네네.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기도 했는데 네. 당시 참석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참석자들의 반응은 아주 열정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그 27일 현장 설명회에 우선 역사, 고고학 관계된 전공자들을 비롯해서 네. 이제 역사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네. 특히 시민들의 경우는 그동안 비밀에 쌓여있던 공산성에서 백제 왕궁의 흔적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서 앞으로 공산성이 백제시대 왕궁성의 경관을 좀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에 가득 찬 기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발굴을 근거로 해서 추가적으로 그때 당시 공산성의 어떤 기초 토목 시설이 발굴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네. 이번에 조사된 공간, 이제 문궐 시설을 기초로 해서 네. 그동안 이제 추정 왕궁지라는 이름에서 이제 왕궁지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가 되었고요. 네. 이걸 기초로 이제 그 왕궁의 경관이 동서장축을 갖고 있는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복원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그 왕궁의 배치가 동서로 배치돼 있었다. 네네네. 예,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네. 예, 그게 이번 문궐의 방향을 봤을 때 그렇게 보시는 거죠. 문궐과 쌍수정 일대의 어떤 백제시대 때 시설물의 네. 이렇게 방향을 같이 봤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네. 이번 발굴 조사로 공주 공산성 왕궁 유적의 복원 연구가 이젠 더 활발해질 것 같은데. 네. 공산성 발굴 조사와 복원 연구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현재 우리 공주대학교 박물관은 문화재청과 공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많은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 고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확인된 자료와 고증복원 연구 성과를 함께 검토하면서 앞으로 향후 비교 가능한 동아시아 고대 도성 자료를 함께 분석해서 왕궁성의 경관을 구체화하고 네.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를 진행해서 백제시대 왕궁성과 왕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고증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연구 성과가 나오는 그 과정마다 시민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네. 그 컨텐츠, 역사문화 컨텐츠에 대해 웅진기의 역사문화 컨텐츠를 개발해내는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런 작업이 지금 목표 연도는 언제까지인지 정해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목표 연도는 이제 심화 연구 단계의 두 번의 심화 연구와 예. 활용 연구를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2030년쯤 정도면 그러면은 공산성의 옛 모습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 발굴 조사가 또 지역에 있는 대학의 박물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네네. 지역의 역사학자로서 어떤 소회를 느끼십니까? 네, 사실은 이것은 제가 아직 제 단계에서 조사된 게 아니라 네. 제 이전에 윗대 선생님들 단계부터 공주대학교가 네. 공주시와 협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선생님들이 계속 고민해왔던 걸 저도 이어가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조사를 통해서 좀 더 그 백제 시대 때 이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던 모습을 점차 차근차근 고증해 나간다는 거. 물론 제대에서 모든 걸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런 고증을 통해서 좀 더 옛날 백제 시대의 모습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 역사의 과정에 저도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주 공산성의 백제시대 대규모 토목공사 확인과 관련해서 공주대학교 박물관 이현숙 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대전 떠나는 공공기관 수두룩, 빈자리 어쩌나 란 타이틀로 내년부터 지역 내 공공기관들이 세종과 충남으로 업무를 분리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세종시 행복청 각종 현안 엇박자란 제목으로 세종시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세종국제컨벤션, 백화점 건립사업 등 각종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아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2월 30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